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이랑 막 섞여서 나올 거 아니야. 1차 부등식에서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로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x 범위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x 범위는 a의 안 낚이네. 되게 낚여라 이러는데 간단한 표정 봤어 방금? 제발 낚여줘 제발 A분의 B보다 크 이렇게 얘기해줘 막 이런 표정이었는데 안 낚이네. A 재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나뉘어야 되지. A가 0보다 크다면 X값이 A분의 B보다 크게 될 것이고 A가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0 곱하기 X가 B보다 이렇게 될 거니까 B의 범위에다 X가 무수히 많거나 X가 없다라고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에서 이런 1차 부등식 문제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거나 해가 없다라는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X의 개수가 0이 되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만약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언급되고 싶다면 B값은 그냥 이 부등식 자체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할 거고 해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반대경우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니까 A분의 B가 된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에서는 이것만 하나 기억해주면 돼요. 이거 말고 다르게 뭐 크게 어려워지는 건 없어. 그리고 이런 게 있지. 어떤 실수 체계에서 A가 B보다 크대.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은 어떻게 돼야 돼? 좀 낚여라 제발. 진짜 한 번만 낚여라. 진짜. 진짜. 아니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애들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물론 A가 양이고 B가 음이냐 아니면 양양이냐 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게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고 한다면 뒤집어졌을 때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지.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A의 부호가 양수고 B의 부호가 음수라는 걸 의미하는 게 되는 건 거야. 그래서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고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부호가 같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부호가 다르다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그런 정도만 잘 보시면 되고 이제 2차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고 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부등식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 제한 범위야. 너네가 스텝 1을 풀면서 봤을 텐데 뭐 2 이상, 5 이하 이렇게 나오는지 2 초과, 5 미만 이렇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의 그 모양에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정의역의 범위를 잘 보셔야 되고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조건은 뭐가 있어? A가 0보다 크다. 또 일단 A가 0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큰 쪽에 써 있어야 되니까. 그려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지금은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라고 내가 가정한 거잖아. 얘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거고 만약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도록 하고 싶어. 해가 없도록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큰 쪽이 없도록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치 판별식이 역시나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아야 될까 작거나 같아야 할까? 그렇지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2차 부등식 문제에서는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로 나올 때 그 앞에 항상 2차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
이게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를 봐야 돼. 2차인지 그냥인지. 만약에 2차라고 한다면 최고체계수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 단서가 하나 필요할 것이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A가 0이어도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얘가 만약 A가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냥 부등식으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봐. 그냥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값이 성립 가능하냐고 질문했다고 생각해봐. A가 0이면 이게 B와 C의 관계가 어때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수 있을까? A가 0이면 1차식으로 바뀌는데 1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0보다 그냥 큰 것만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1차 함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B가 0이 돼야 돼. 그럼 이때는 B가 0이란 조건이 하나가 추가될 것이고 C 값만 0보다 크면 모든 실수에 대해 만족을 하게 되는 건 거지. 그 다음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도록인데 2차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부등식이라 그랬어. 그럼 이때 어떻게 돼야 돼? A가 0이면 B도 0이어야 하고 C는 음수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앞에 그 타이틀을 잘 봐야 돼요.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프 개형은 너네가 다 알 거니까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문제를 풀어주는 유형인데 우리가 절대값 ax 플러스 b가 어떠한 상수 c보다 작다 이렇게 절대값이 한 군데만 나와 있을 때가 있고요. 절대값이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쪽은 뭐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지금은 상수로 한번 처리해보자. 그러면 이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이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잘 생겼겠죠? 까먹었어. 자, 그럼 이거 보자. 쉬운 거부터. 절대값이 하나 있고 걔가 C보다 작대. 그러면 원래는 저 절대값 안쪽이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잖아. 근데 밖에 상수밖에 없으면 이건 마치 절대값 X가 C보다 작아야 돼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C보다 작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C부터 C까지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 하나가 보이고 오른쪽에 상수가 등장할 때는 굳이 이 안쪽이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누지 말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c부터 ax 플러스 b로 들어가서 c로 닫아버리는데 한쪽이 상수일 때는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나오면 얘가 0이 되는 부분과 얘가 0이 되는 부분을 딱 체크를 해. 마이너스 a분의 b.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을게요. 해놓고 요때 함수값 찍고 요때 함수값 찍어서 연결하고 난 다음에 a와 c의 크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쪽이 더하기면 거의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양의 기울기를 가질지 음의 기울기를 가질지는 그래프 상태를 보고 암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절대값 2x-1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는 경계가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2분의 1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함수값을 뭐 대충 찍을게요. 그냥 대충 찍고 2분의 1보다 큰 쪽은 얘가 양량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양량으로 튀어나오면 연산 결과는 음수 기울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음수 기울기로 내리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음으로 나올 거니까 연산 결과 가운데가 마이너스일 경우는 결국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만드시면 돼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래프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모양을 잡아서 뒤에 붙어 있는 상수 함수 혹은 그냥 어떠한 함수를 그려서 내가 필요한 포인트들만 딱딱딱 집어서 푸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걸 식으로 다 구하고 있으시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근데 서술형으로 할 때는 식으로 풀어야 돼. 식으로 푸는 건 다 알지?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하는 거. 객관식일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 문제에서 막 아까 2차 함수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막 엄청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하나 좀 중요한 내용을 같이 볼게. 뭐냐면 갑자기 스텝 3로 툭 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한데 그 615번 봐봐 얘들아. 615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615로 넘어왔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중 두 실근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되어야 한대. 이 문제의 뉘앙스상 이건 지금 뭐에 관한 문제야? 그 되게 유명한 근의 땡땡 있잖아. 그렇죠. 근의 분리 문제지. 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근의 분리는 한판축 세 가지를 해야 돼. 자, 문제상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명확히 서로 다르다고 나와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 중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돼야 한다는 건 그림상 이거 하나, 요거 하나를 다 의미하는 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과연 이거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 저거의 반대가 뭐야? 그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아예 실근이 없는 거야. 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저거의 반대면 아예 서근인 경우는 아예 반대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세 개를 다 풀면 너무 식이 길어지거든? 너무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지금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험에서 지수함수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수원에 또 나와요. 치환해갖고 뭐 산술기하 막 쳐가지고 하는 게 나오거든. 자, 자, 반대로 한번 풀어보겠다. 그림으로 그렸을 때 실근을 이게 갖는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왜냐면 아까 반대가 허근을 갖는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다면 그 실근이 이렇게 될 때가 반대야. 두 번째, 실근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허근을 갖는 경우 및 중근인 경우도 이게 반대인 거지.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실근이 없는 경우와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함수값만 하면 되죠. 근의 분리에서 두 근 사이에 뭔가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보다 작다라고 식을 하나 잡아주면 이게 1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이 하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보자. k 값이 1보다 작다 하나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는 2는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해줬더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k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 요때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존재할 것인가? 5 플러스 16인데 이건 0보다 작은 쪽 자체가 아예 없지? 이거 둥둥 떠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부분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건 허근이거나 실근, 중근이 나올 수가 없는 경우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한 이 범위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 대한 여집합을 찾는 거지.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만족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얘만 남는데 이거의 반대를 찾고 싶어.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라고. 세 개를 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좀 더 있어 보이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게 2번은 뭐예요? 그치 2번. 2번에 이 경우도 나는 이 경우의 반대를 구하기 위해 한번 구해봤는데 2번의 경우는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실근이 두 개는 나오는 그런 그래프였던 거지. 그 반대 경우. 자, 요거랑 비슷한 유형으로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너네가 풀어봐요. 자, 예제.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16인데 이번엔 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러면 그것의 반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2보다 작은 쪽에 실근 두 개가 다 잡히거나 아니면 실근이 굳이 두 개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중근이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 상태가 실근을 갖는다면 이 상태가 얘의 반대야. 만약 실근을 갖지 않는다면 역시 저 상태의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 함수값 이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돼. 함수값 4-4a 플러스 16이 0보다 커야 돼. 24a 5보다 a가 작아야 돼. 하나가 나오고 판별식 이번에 중근이어도 괜찮으니까 4분의 D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장해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은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A가 2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만족되어야만 이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에 어차피 이거 뭐 버리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나와. 이제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걸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될 텐데 자 앞에서 나온 이 경우와 이 경우의 전체적인 반대를 원하는 거지 나는. 그러면 이게 연결돼서 결국은 4 미만이 될 거 아니야. 얘랑 얘가 연결되니까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고 뒤에 부분이 마사부터 4까지가 되는 거니까 그거의 반대는 4 이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답이 4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에 대한 이야기는 실근이 있을 때인 거잖아. 그러니까 딱 잘라서 여기서는 여기서 자기들끼리 범위 처리를 하고 하나를 통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합집합으로 들어가는 건 거지. 5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마지막 엔딩. 그러니까 답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너네가 쉽게 풀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냥 문제 의도대로 다 구해야 돼. 609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mn으로 정의한다 그랬어. 그러면 주어진 형태를 먼저 그래프로 표현하라 그랬지. 제 같은 경우는 0 찍고 다음 2분의 m 찍고,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근이고 2분의 m 넣었을 때 근인 거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0 넣었을 때 y값, 여기서 y값 찾으면 m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분의 m 넣어서 또 y값 찾으면, 함수값 찾으면 m,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2분의 m보다 큰 쪽에는 2분의 m보다 큰 쪽은 전부 다 부호가 바뀌지 않고 나올 거니까 4x 형태로 그래프가 구성이 되겠지. 4x 빼기 m. 그 다음 0보다 작은 쪽은 다 음수니까 부호가 바뀐 채로 구성이 돼서 함수식을 찾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m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자, 그러면 n보다 작은 이라고 했으니 그 n 값은 m보다 크니까 이쪽의 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라는 거야. n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n보다 작은 쪽, 즉 이쪽에 걸리는 x 값들, 그것들의 개수를 fmn으로 정의를 한대. 저기다가 5 넣고 한번 7을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y값, n값이 7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7로 구성이 될 거고 m이 5가 돼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교점의 좌표가 4x-5가 7이랑 같을 때 교점 나오겠죠. 4x는 12x는 3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7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x가 2가 돼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x에서 요 부등식을 만족한다가 돼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는 없고 0이랑 1이랑 2 이렇게 3개가 있어서 개수가 3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다음 니은은 2a랑 6a 플러스 4를 지금처럼 넣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m 값은 2a, 4x 마이너스 2a, n 값은 6a 플러스 4. 그럼 4x가 8a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x가 2a 플러스 1이 되겠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a가 6a 플러스 4가 돼야 돼서 마이너스 4x는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x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부터 2a 플러스 1까지 움직인다 요 얘기인데,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빼야 되는 거잖아. 계산을 하면 3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3a가 아니라 3a 플러스 1개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2a랑 10a를 가지고 100개보다 넘어가게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 그럼 또 똑같이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4x-2a가 이번에는 이건 아까 지워진 거고 얘가 10a다. 그럼 x는 4분의 12a가 될 거니까 얘가 3a가 될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a가 10a가 될 거라서 마이너스 8a가 4x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고
3a보다는 작다. 3a 마이너스 2a에다가 하나를 빼줘야 개수가 될 거니 요게 개수인데 그게 100개보다 커야 되니까 5a가 100일보다 커진다 라고 해서 a 값은 20. 얼마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a의 최소값은 21이 된다.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에요. 610번? 610번을 봐봐요. 얘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는 x1으로 똑같고 하나는 x1, x2로 달라.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이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잡혀 있을 때 똑같은 x 값을 집어넣어서 y를 보겠다는 뜻이야. 똑같은 x 값을 집어넣어서 y를 보겠다. 그러면 그냥 그 x 값을 넣었을 때의 y 값들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존재하면 됩니다. 그냥 이 얘기인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할지 보이죠?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연결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밑에 있는 건 x1과 x2가 난수야. 그냥 막 갖다 놓는 거야. 원투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x1을 여기서 찍어서 이걸 가져오고 x2를 여기서 찍어서 얘를 가져오면 x2에 대한 y값이 x1에 대한 y값보다 더 크니까 안 맞잖아. 안 맞아. 그럼 그림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뜻이냐면 그러니까 f에 들어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걸 내가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g에서 제일 큰 값보다 커야 뭘 집어넣어도 항상 f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대소를 비교하라는 뜻인 거지. 여기서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해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x1, 2로 난수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x1으로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꼭지점은 너네가 구해가지고 잘 풀 수 있을 터이니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나는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이거 나올 것이고 gx가 x 플러스 a 전체 제곱에 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꼭지점을 y좌표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y좌표끼리 비교하는 거지. 꼭지점에 y좌표끼리. 어, 612번은 밑에 있는 건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 x-a, x-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정수 x의 개수를 fa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2를 넣고 문제를 풀어주면 이제 밑에 있는 식이 x-2, x-1이 0보다 작다? 이걸로 바꾸게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거 정리하면 큰 작작일 거니까 2x 빼기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x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쟤를 풀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랑 1, 2 사이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1, 2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간 정수는 없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요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랑 2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여기 색칠되어 있고. 근데 이게 1과 2 사이잖아. 그냥 는이 안 들어간 거. 1과 2 사이 이렇게. 그럼 겹치는 게 없잖아. 여기 2가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개수가 없다, 0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은 개수가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때 저기 노란색으로 구해놓은 부분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상태인 거니까 이걸 먼저 세팅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해놓고 난 다음에 움직여. 이게 생긴 모양이 A부터 1까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1부터 A까지잖아. 저거를 딱딱 갖다 붙였을 때 교집합이 하나만 나오게. 그럼 만약 이 상태라면 어떻게 붙여야 겹치는 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1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내렸을 때 여기에 딱 한 개만 들어가야 돼. 그 한 개는 뭘까? 마이너스 1. 얘가 이미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왜냐면 뚫린 동그라미니까 닿아도 상관이 없을 거잖아. 근데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돼. 닿아도 안 돼. 그래야 마이너스 1을 품지. 그 다음 만약 1부터 A까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니까 A 범위가 어떻게 될까? 크다. 그리고 끝이겠다, 그지? 끝이야? 아 진짜? 좋겠어요. 얘가 만약에 자 그러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너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얘가 만약에 자 7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있어? 되게 많네? 네. 끝이 아닌데? 닫아야 되겠다, 그지? 어떻게 닫아야 될까? 3이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3보다는 작은 쪽에 있고 이게 얘가 3에 딱 닿아도 돼, 안 돼?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 자.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 이 하나 겹쳤잖아. 이가 하나 겹쳤으니까 요 동그라미가 3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3에 닿아도 될까? 닿아 있으면 3이 안 들어가잖아. 이 범위 안에. 닿아 있어도. 그러니까 는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A 값들의 곱을 구하래.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네.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2고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3이니까 그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개수가. 역시나 고정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고정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려놓은 상태에서 저걸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 갖다 붙을 건데 먼저 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1이 이렇게 들어가고 3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3개가 넘어갈 거니까 얘가 음수 쪽으로 쭉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음수 중에서 최대를 구하라는 건 이게 3개를 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겠지. 왜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 3개보다 더 많은 정수를 품을 거잖아.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A 값은 작아지니까 뒤로 갈수록 작아지죠. A? 요거 이렇게 내려오는 A 값. A가 작아질 거니까 뒤로 가다가 멈출 수 있는 최대치에서 멈추라는 거지. 음수 쪽에서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개를 품었고 멈춰. 이렇게 A. 그럼 이 안에 3개가 들어갔고 마이너스 4 전에 이제 멈춰주면 있겠지. 지금 어차피 A 정수니까 마이너스 4일 때가 될 거야.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 즉 A가 마이너스 4와 3 사이에 껴있을 때 그때가 3개를 품는 최초의 순간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같아도 되니까 그때 이제 3개가 나올 거라서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A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이게 2, 3, 4 정수 3개 품었어. 그럼 A는 어때야 돼? 4보다 최소의 정수는 5. 그 2개를 빼면 9가 나오네. 보자. 지금 가우스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러면 알파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베타 범위는? 그렇지.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함수값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는이 들어가서 이때는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식을 fx라고 놓고 f-2부터 구해보면 4 마이너스 4k 플러스 2 플러스 k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6 빼기 3k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때 는이 안 들어가겠지. 얘는 작다 들어가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k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는 역시 0보다 작은데 0이 될 수 있으니까 갖다 붙이고 3k 3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 2 나오면 2는 4 4k 마이너스 2 k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럼 5k 1k가 5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건데 동시 만족하는 범위가 뭔가 보자. 5분의 1보다는 크고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네. 마지막으로 계산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것 같구나. 그래. 5분의 1이랑 1을 더하면 돼서 5분의 6이 나오는데 왜 마이너스 1이 나왔을까요? 실수를 했어요.
일단 x값은 주어진 식에서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얘는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x값은 3분의 k제곱 빼기 3k 이거 또는 3분의 2k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커? 모르지. 이게 문제인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서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 따라서 경우를 나눠야겠다. 첫 번째, k제곱 빼기 3k가 2k보다 더 클 때 이렇게. 그러면 k제곱 빼기 3k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k제곱 빼기 5k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주어진 범위는 이제 큰큰 작작으로 k가 0보다 작다 또는 k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상태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얘네들 두 개를 같다라고는 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베타랑 알파를 뺀 값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저게 중근이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 건데 쟤네를 뺐는데 자연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 실수라고 해서 정수가 아닌 실수.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건 거지. 막 1.5 이상 근데 뺐는데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이쪽이 3.5 이런 식이라는 거야. 뒤에 소수 부분이 일치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1.5랑 3.5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어떤 정수는 2,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이 안에 정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자, 내가 이걸 만약에 2.5라고 잡았어. 정수 두 개를 잡고 싶어. 그럼 여기는 뭘로 잡아야 돼? 이 안에 3, 4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 그치? 4.5가 되게 닫아야 돼. 무조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와 3.5의 차이가 2가 나고 2.5와 4.5도 차이가 2가 나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베타 빼기 2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야. 저 가랑 나를 섞으면 뒤에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뺐을 때 자연수가 나올 것이고 그 안에 정수가 두 개 끼려면 알파랑 베타랑 차이가 2가 나야 된다. 그 얘기인 거지. 그럼 그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본다면 이제 지금은 얘가 더 큰 걸로 잡아놨으니까 3분의 k제곱 빼기 3k에서 3분의 2k를 뺀 값이 2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어버리는 건 거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5k는 6일 거고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6이랑 1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k가 6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요 범위에 있는 걸 잡아줘야 돼. 근데 6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둘 다 들어갈 수 있네. 괜찮은 건 거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엔 k제곱 마이너스 3k가 2k보다 작다면 그럼 반대로 0과 5 사이에 k가 들어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반대로 얘가 더 크니까 3분의 2k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의 차이가 이만큼 나야 된다. 이렇게 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으로 들어가서 얘는 3,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k가 3이 되거나 2가 돼야 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하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수가 나오는 걸 버려야겠네. 이렇게 해놓고 k 넣었을 때 정수 나오는 게 요거 정수 나오지? 6 넣으면 이거 버려줘야겠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3의 배수라서 이게 정수로 빠지네. 이거 버려주고. 요거 두 개만 곱해야겠다. 마이너스 2. 정수가 아닌이라는 조건 잘 보셔야 돼요. 618번. 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위의 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되니까 먼저 인수분해 하나 해주고 이게 2보다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가 될 거야. 2k제곱 더하기 7k 마이너스 15는 2k에다가 k 해주고 저기가 15가 돼야 되니까 3, 5, 15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여기가 3에다가 5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가운데 7k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인수분해 해주고 이제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즉 근이 2k 마이너스 3 하나랑 k 플러스 5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작작으로 옆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이거야. 마이너스 2랑 4 사이 뭐 이렇게 범위가 설정되는 거 요거.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정수 x가 오직 한 개 존재할까? 일단 이쪽에서 정수 3이 겹치는 부분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색칠을 해야겠네.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이쪽에 3 들어가고 이쪽에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2k 빼기 3이 이쪽에 존재하고 k 더하기 5가 이쪽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해놓고 먼저 하나를 풀어보면 전제 조건 2k 빼기 3이 k 플러스 5보다 더 작다가 전제 조건이야. 기본적으로 8보다 작은 상태에서 이 모양을 만들려면 k 플러스 5가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색칠되어 있으니까 다 하도 되죠. 2보다는 커야 돼. 즉 k 범위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면 교집합 2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존재해야겠지. 얘는 뚫려있고 얘는 트여져 있으니까 다도 괜찮아. 어차피 겹치지 않아요. 즉 2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만족하는 범위 내에 있는 정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되죠.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k는 마이너스 2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쪽에 k 플러스 5가 다 있고 얘가 2k 마이너스 3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부등식을 세워보자. 역시 전제 조건은 k가 8보다 작을 때이고 k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k 마이너스 3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3이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는 5, 2k, 6 해주니까 2분의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 하나만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쪽에서 교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겹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이쪽에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서 정수 x가 발생되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가 등장해야 될 거고 색칠을 했을 때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역시나 이 값이 2k-3이고 얘가 k 플러스 5가 될 때를 한번 풀어본다면 전제 조건은 k 플러스 5가 2k-3보다 클 때야. 2k-3보다 k 플러스 5가 더 큰 경우, 즉 k가 8보다 작을 때 얘가 전제 조건인 거고, 이 모양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 2k-3이 더 커야 돼. 근데 색칠돼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리고 너무 뒤로 가면 안 되겠지. 0에 닿는 순간 겹치는 원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0보다는 작은 쪽에서 멈춰야 돼. 그러면서 4보다는 k 플러스 5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k에다가 3이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k가 커야 돼. 그럼 이들의 겹치는 부분에 있는 k 값은 1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이 값이 k 플러스 5가 되고 얘가 2k-3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똑같이 k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 즉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서 2k-3이 4보다는 큰 쪽에, 크거나 같은 쪽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7보다는 k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범위는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지금 1이 나왔으니까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